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신경계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신경계. 신경계는 뭐하고 뭐가 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래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는데 이 뇌에 굉장히 뭐가 많았네. 그죠? 대뇌.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해볼게요. 소뇌, 간뇌, 중뇌, 그 다음에 연수. 요 사이에 이제 뇌교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예,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척수 이제 설명했고요. 척수 하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중추는 뭐로 돼 있다? 연합뉴런의 모임이다. 연합신경, 연합뉴런으로 돼 있다. 자, 말초신경계는 또 어떻게 구분했었느냐?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눈다.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텐데, 체성신경계는 뇌에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 있고요.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이 있대요. 그리고요.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말초신경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딱 뭐 그린지 아시겠죠? 뇌, 척수입니다. 뇌, 척수.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신경이라는 거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감각신경. 이건요, 운동신경이에요. 뇌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이게 바로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여긴 당연히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신경이 뇌에 있겠죠. 그렇죠? 이 뇌신경이 몇 쌍이 있냐면, 거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12쌍이 있대요. 12쌍. 예, 이러한 뇌신경이, 이게 한 쌍이겠죠? 이런 게 12쌍 분포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쓸게요. 감각신경, 감각뉴런. 이건 뭐예요? 운동신경, 운동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에 연결되어 있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우리가 또 역시 체성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척수신경. 요건 이제 몇 쌍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재에? 동그라미 31쌍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한 쌍인데 이런 게 척수에 31쌍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또 구분하실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뉴런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두 개의 뉴런이 연결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감각 뉴런이 아닌 거죠. 왜요? 감각 뉴런은 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가지돌기 쪽에 그려졌잖아요.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를. 그죠?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다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반응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렇게 이제 심장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운동 뉴런들, 이걸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불러요. 근데 중추로부터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요. 또는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요. 자, 앞에 걸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외워봅시다. 앞에 게 짧다, 두 글자, 교감. 앞에 게 길다, 세 글자, 부교감. 됐어요?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다. 즉 앞에 게 짧으면 교감신경이다. 앞에 게 길면 부교감신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에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겠죠.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화학적 전달. 여기 마찬가지 이 말단에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색깔 좀 바꿔서 요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만 달라요. 자,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만 다르고 요 시냅스 사이 또는 요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같아요. 한번 색깔을 했으니까 색깔로 해보면 요 노란색, 이 노란색 물질의 이름은 뭐냐면 요 물질의 이름은 아세틸콜린 이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 선생님이 이 파란색이라고 표현한 요 물질의 이름은 뭐냐면 아드레날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요 교감신경 반응기 쪽 요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만 아드레날린이고 나머지 요 신경절이라고 불러요. 그죠? 시냅스라고도 부르고 요 신경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절전섬유, 절후섬유 또는 절전뉴런, 절후뉴런. 여기로 본다면은 이 절을 사이에 두고 절전섬유, 절후섬유 또는 절전뉴런, 절후뉴런. 섬유라고 하는 것은 긴 세포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말단에만 아드레날린, 나머지 신경절이라든지 또는 부교감신경 말단에는 뭐가 나온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 화학물질이 분비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도 말단에 신경전달물질이 나오겠죠. 운동신경 말단에 이제 근육이 있을 테니까, 그죠? 골격근. 여기 이제 말단이 골격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경전달물질 나오고 골격근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내장근이죠. 자율신경계는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체성신경계인지 자율신경계인지를 구분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감각신경의 그림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편하실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로 오시면 1번에 구성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뇌신경, 뇌와 연결된 12쌍, 척수신경, 척수와 연결된 31쌍.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체성신경은 중추는 대뇌, 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는 중추는 뇌줄기, 그 다음에 척수, 운동신경으로만 되어 있다. 자, 밑줄 쳐볼게요.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연합신경 어디 있다? 중추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밑줄 운동신경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것들 포인트니까 잡아주시고,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체성신경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운동신경만 그려놨습니다. 자,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나온다. 골격근에 작용한다라고 돼 있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죠. 그림 보시면 부교감신경, 앞에 게 길죠. 뒤에 게 짧죠. 이게 부교감신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이 신경절에는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말단은 아드레날린 또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에피네프린이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뭐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아드레날린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분비된다. 심장 근육은 이제 내장근이죠. 내장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교감신경은 언제 작동하냐면 밑줄 한번 쳐보세요. 긴장, 흥분, 놀람, 화났을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때 작용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화났다 또는 긴장했다, 흥분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뭐 경험이 있든 수능에 대한 경험이 있든 경험이 없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수능 시험 뭐 전날도 그렇고 아니면 수험 시험 당일 아침, 특히 이제 여러분들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몸 상태가 바로 이러한 긴장 상태에 대한 예, 또는 뭐 친구랑 친구끼리 뭐 다툼이 있을 때, 뭐 여학생들은 뭐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남학생들은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뭐 이렇게 좀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주먹 쥐고 싸워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싸우기 전에 그 직전에 상대방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상태,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 흥분했을 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안한 상태, 안정한 상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뭐를 예를 들까 제가 생각하다가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수업 받고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이제 5교시 수업 시간에 5교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노곤하죠? 잠도 잘 오고 편안한 상태, 그죠? 눈도 좀 감기고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들 바로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내 몸의 변화다라고 여러분들이 대칭적으로 구분하셔서 뭐 좀 적용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표로 선생님이 정리해놨는데 하나하나 보고 한번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건 언제라고 그랬냐면 내가 친구랑 이렇게 싸우기 직전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싸우기 직전 또는 뭐 수능시험 1교시 전 시험지 받기 전에 어떤 그 긴장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빨리 뛰겠죠. 심장박동이 촉진된다. 그 다음에 호흡이 빨라진다. 이건 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호흡이 가빠진다.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할 때 100m 달리기. 최근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100m 달리기 했었는데 요새는 50m 달리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50m 달리기 하기 전에 이제 체육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감독 선생님이 깃발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심장 쿵쾅쿵쾅. 그죠?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뭐 체육 시간 50분 동안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뭐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심장박동, 호흡운동 촉진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동공 확대되겠죠. 친구랑 싸우기 전에 딱 대치하고 있는데 막 눈을 감아요? 아니죠. 바짝 긴장한 상태잖아요. 동공이 커지고. 방광 이완은 뭐냐면 오줌을 채우는 겁니다. 방광이 수축해야 오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좀 오해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는 오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편하게 오줌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주 들락날락거린다는 느낌하고 오줌을 편하게 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달라요. 선생님 제가 긴장하고 초조하면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데요. 자주 들락날락거리지만 여러분 평상시처럼 시원하게 우리가 배뇨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완 또는 뭐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줌을 지금 채우고 있는 상태지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증가. 왜요? 심장박동을 하고 호흡운동 촉진한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양분이 빨리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제 얘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왜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세포호흡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잖아요. 생명활동과 에너지. 그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잘라볼까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교감신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 업이에요. 업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고 안정한 상태. 5교시에 점심 충분히 먹고 햇살이 따뜻한 5교시. 여러분 어때요? 심장박동 천천히, 호흡 천천히 여유있게 뛰죠. 동공 스르륵 감기죠. 그 다음에 방광 수축, 편안하게 이제 소변 볼 수 있어요. 혈당량 감소, 에너지 소비 많지 않으니까, 활동이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부교감신경은 다운의 느낌, 교감신경은 업의 느낌으로 쭉 보셨어요. 그 다음 이제 세 가지는 반대로 이제 억제, 수축, 좀 밑으로의 느낌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긴장했을 때 우리가 침이 어때요? 바짝바짝 마르죠? 침 분비가 억제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막 긴장하고 흥분했을 때 소화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운동을 심하게 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밥 먹기 쉽지 않다고요. 그죠? 그런 침 분비 억제, 소화 운동 억제 또는 뭐 소화액 분비 억제 다 좋아요. 됐어요? 소화관 운동 억제 이런 식으로 느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박동 촉진, 호흡 운동 촉진,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은 올라가는 거겠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은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가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혈관이 수축한다거나 아니면은 혈액량이 증가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수축이 바로 혈압 상승에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제 반대 조건이다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보면서 좀 제가 추가 설명을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디서 나와요? 이게 이제 척수죠. 척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척수에서 나온다. 동공확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가 중추라고 했냐면 중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나오는 장소가 척수라고 해서 교감신경의 중추는 모두 척수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나오는 장소가 척수일 뿐이지 중추는 중뇌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재에 실은 이유는 나오는 장소가 척수라고 해서 이 모든 작용, 교감신경의 이 모든 작용,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 심장박동이라든지 또는 뭐 소화관 운동 같은 것들 또는 호흡 운동 같은 것들은 중추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연수라고 배웠죠. 근데 왜 척수에서 지금 다 중추가 되냐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오는 장소가 척수라고 해서 이 모든 교감신경의 작용이 중추가 척수인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오는 장소만 표현한 것 뿐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주로 이제 연수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연수에 나오는데 역시 중추가 모두 연수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달라고 이 그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